25일 부산의 16개 구군 보건소와 15개 요양기관에 코로나19 백신 1차분이 도착했습니다. 26일부터 1차 대상자 2만 5천 명에 대해 접종이 이뤄지는데 1호 대상자는 해운대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간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영도구에서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검사가 이뤄집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무려 10km가 넘는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운대구 반여, 반송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며 마을마다 활력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에도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26일부터 보건소 등 10개 기관을 시작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1호 접종자는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30년 경력의 간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백신을 실은 트럭이 군 차량 호위를 받으며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트럭에서 꺼내진 백신은 온도 등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보건소 내 백신 냉장고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의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5일 부산 16개 구군 보건소와 15개 요양기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6,900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 도착했고 27일 25,800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배송됩니다.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되는데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영도구 등 5개 보건소와 5개 요양병원이 당일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8주에서 12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3월 10일까지 우선 대상자 중 접종에 동의한 23,50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친 뒤 2차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물량은 가급적 5일 이내에 접종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1호 접종 대상자는 해운대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간호사로 정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맡은 의료진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도 26일 권역예방접종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부산대 병원이나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다시 그쪽으로 나눠서 배송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있는 근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서 접종을 받도록.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접종 시작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입원 환자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1순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이번에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도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모두 27만 명 정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간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병원에서 맞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환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백신을 못 맞는다면 며칠 뒤로 일정을 미룰 수는 있는데요.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모든 접종 일정이 끝난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몸 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접종 이후에는 열이나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 만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90% 이상은 일단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앞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죠. 걱정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백신을 맞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영도구가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최근 영도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는 최근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복례동과 남항동, 영선동, 동삼동 지역의 주민과 사업장 종사자,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는 남항대교 하부 수변공원에 마련됐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가덕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가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부지를 선상시찰한 가운데 국민행동본부도 같은 시각 가덕도에서 문 대통령을 환영하고 가덕신공항이 부산 경제 부활의 날개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수막을 통해 전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10km가 넘는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승합차를 택시가 추격합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예, 현재 가야로에서 주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사이를 고개하듯 달아나는 승합차.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도주하는 사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보행자! 우와, 방금 사고 차량 보행자 칠 뻔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10시 반쯤 4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택시가 112에 신고한 뒤 추격하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A씨는 1차 사고 후 30분 동안 도심도로 10km를 달리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주 승합차는 포위망을 좁혀가던 경찰이 앞뒤를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포위된 A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고 한밤 음주 뺑소니 도주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났고요. 일단은 몸에 힘이 없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 지역 내 지역 균형 발전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입니다. 반여 반송동 일대가 잇따라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동네마다 활력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센텀 이지구에 조성될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해운대구 반여 2, 3동입니다. 반여의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 폐교된 반여 초등학교 별관은 일자리와 문화 공동체 거점으로 꾸미고 반여동 골목시장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골목 상권 활성화도 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운대구 반송 2동은 세대 공감 골목 문화마을 반송 블랭크 플랫폼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그려나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 있을 정도로 공허했던 골목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집니다. 또 올해 반송 1동에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전 마중물 역할을 할 도시재생 예비 사업도 진행됩니다. 반여 반송동 지역 주거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가늠할 핵심은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나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저는 제일 장려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한 2, 3년 후가 되면 정말 더욱더 내가 반송에 살기를 참 잘했네. 참 우리 동네 정말 이렇게 변했나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과 지역방송도 손을 잡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해운대는 균형 발전 없이는 세계 속으로 발돋움을 시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부산방송과 또 우리 지역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협약식의 중요한 순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우리 지역 채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참 접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해운대구의 반송과 반여 지역의 도시재생의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저희 지역 채널에 잘 녹여내고 멋진 뉴스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더해 반여동 1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가시화된 상황. 상대적인 낙후 지역이었던 해운대구 반여 반송동 일대가 1터와 3터가 공존하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14개 청년단체가 연대한 부산 청년 유권자 행동이 25일 출범했습니다. 부산 청년 유권자 행동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을 내고 있지만 청년의 삶이 고려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청년들의 시선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청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지원, 청년 주도형 일자리 등이 포함된 추경 제안 5대 과제와 미래 대응력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등 청년 정책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가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최봉환 금정고 의회 의장이 제13회 지방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선 구의원인 최봉환 의장은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의정봉사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주는 상입니다.